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칠순 생일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강문자 씨가 던진 한마디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이철수 씨는 수저를 떨어뜨렸고 38살 큰딸 지영이와 35살 아들 민수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서. 문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 친구들 접대하고 명절엔 시댁 음식 준비로 밤을 새우던 살.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퇴직 전까지 회사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집에 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죠. 여보, 물 좀.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여보, 저녁은 뭐야? 순자 씨가 아프다고 하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하며 식탁에 앉았고 피곤하다고 하면 나도 피곤해.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고 대꾸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딸 지영이는 일주일에 3번은 반찬 타러 왔고 아들 민수는 35이 넘도록 취업 준비한다며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빨래도 대신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대신 다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면접인데 와이셔츠 다려놨어? 엄마, 나 애들 데리고 올게. 저녁 준비 부탁해. 그렇게 문자 씨는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힘들지 않아?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밥이 나오고 빨래가 되고 집이 깨끗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전환점은 3달 전이었습니다. 문자 씨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도 문자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그래도 밥은 해야지 했고 아들은 엄마 아프다며? 그럼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까? 하더니 결국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문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거칠어진 손.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하고 싶은 일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문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적어도 10년이든 20년이든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몰래 부동산을 알아봤고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을 해약해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젊었을 때 갖고 싶었던 커피 머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칠순 생일날 이혼 선언을 들은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나이 먹으니까 이상해진 거야?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말을 해봐. 엄마, 손주들은 어떡하고? 애들이 할머니 없으면 얼마나 슬퍼해. 하지만 문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가족들은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빨래도 자기 것만 하면 됐고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문자 씨는 천천히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커피 향을 맡으며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문자 씨는 집 근처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마음 한 잔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커피 내리는 모습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카운터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페 주인 정미숙 씨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재고 천천히 추출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참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내리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문자 씨는 그날 이후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커피 내리는 거요. 미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게 문자 씨의 바리스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원두의 종류부터 로스팅 정도, 그라인딩 굵기, 추출 시간까지 배울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문자 씨의 손은 떨렸고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에스프레소는 25초에서 30초 사이에 추출해야 해요. 너무 빠르면 시큼하고 너무 느리면 쓰거든요. 그라인더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손목에 힘을 빼고요. 우유 스티밍은 각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70평생 밥만 해온 손이 이제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게. 2달쯤 지났을 때 미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문자 씨, 우리 카페에서 일해 보실래요? 아르바이트로요. 제가요? 70 넘은 할머니를 써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바리스타 선생님이죠. 손님들이 문자 씨가 내린 커피 맛있다고 하시는데요. 문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당연한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문자쌤이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뭔가 정성이 느껴진달까요? 문자쌤, 오늘도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성취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월급을 받던 날 문자 씨는 통장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 손으로 벌어들인 첫 돈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월급으로 살림하고 용돈 타 쓰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문자 씨는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예쁜 원피스 한 벌. 평생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옷만 입었는데 그날은 용기 내서 연보라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한편 문자 씨가 떠난 집은 난리였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밥을 못해 먹어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고 아들 민수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딸 지영이는 반찬이 없어 슈퍼에서 사 먹었지만 엄마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진짜 힘드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철수 씨는 문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지?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문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여기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 그깟 커피 만드는 게 뭐가 행복해? 당신은 모를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문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문자 씨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70대 단골 손님 박영자 씨, 60대 홀로 사는 최순희 씨.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이 모여 우리들의 수다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모여 수다를 떨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남편한테 평생 뒷바라지만 했어. 이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지. 나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솔직히 자유로워서 좋아. 우리 세대가 제일 손해본 것 같아.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느라 우리 인생은 없었잖아. 이야기를 나누며 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변화할 때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문자 씨의 삶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바리스타로 일하며 자신감도 생겼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작가 김태양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시니어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요즘 시니어 세대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요. 주름도, 백발도 모두 삶의 훈장이잖아요. 태양 씨는 문자 씨를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혹시 모델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요? 이 나이에 모델이요? 말도 안 돼요. 네. 문자 씨의 눈빛이 정말 특별해요. 뭔가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이랄까요. 문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쯤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것. 하지만 여자가 무슨 모델이냐는 남편의 말에 포기했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전해 보세요. 미숙 씨도 단골 손님들도 모두 응원했습니다. 문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촬영 당일 문자 씨는 떨렸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조명과 카메라가 가득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를 단장시켰습니다. 와, 정말 멋지세요. 주름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에요. 거울을 봤을 때 문자 씨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아했습니다. 백발은 은빛으로 빛났고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보세요. 자연스럽게 웃어주시면 돼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태양 씨의 따뜻한 격려에 긴장도 풀렸습니다. 좋아요. 완벽해요. 그 표정 그대로. 문자 씨, 이번엔 걸어보세요. 편하게, 마음 가는 대로. 문자 씨는 걸었습니다. 70년을 짓눌린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게, 자유롭게. 카메라는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 태양 씨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문자 씨는 사진 속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사진은 SNS에 올라갔고 뜻밖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70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존경스러워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시네요. 문자 씨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고 시니어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70에 독립해서 바리스타가 되고 모델로 데뷔한 그녀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문자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겠다고. 70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문자 씨는 시니어 모델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패션쇼에도 섰고 화장품 광고 모델도 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떨렸지만 그 떨림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패션쇼 무대에서 워킹을 할 때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자 씨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뒤에서 받쳐주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문자 씨의 활약을 TV로 본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멋진 사람이었어?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딸 지영이는 엄마의 인터뷰를 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다는 엄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 민수도 반성했습니다. 35까지 엄마 손에 빨래 맡기고 밥 얻어먹으면서 정작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TV 속 문자 씨는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걸까? 철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며 문자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46살의 사진작가 보조 강민준 씨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태양 작가의 조수로 일하며 문자 씨의 촬영을 도왔습니다. 24살이나 어린 그는 문자 씨를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문자 선생님, 오늘 촬영 정말 멋있었어요. 선생님이라니 그냥 이름 불러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맞아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민준 씨는 젊었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 씨와 자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7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다니. 용기라기보단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망설여지거든요. 46이면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께는 나이가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둘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순자 씨에게 젊은 세대의 시각을 알려줬고 문자 씨는 민준 씨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줬습니다. 선생님, 요즘 전시회 구경 다니시나요? 전시회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같이 가실래요? 이번 주말에 좋은 사진전이 있는데. 주말 둘은 전시회에 갔습니다. 문자 씨는 생전 처음 가보는 갤러리에서 신기한 듯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선생님도 작품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민준 씨는 틈틈이 문자 씨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 사진들은 따뜻했고 진솔했습니다. 이 사진들로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칠순에 시작한 자유라는 제목으로요. 제가요? 개인전 모델로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개인전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준 씨는 정성껏 사진을 선별하고 편집했습니다. 문자 씨는 전시 공간을 꾸미는 걸 도왔습니다. 개인전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니어들은 순자 씨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감탄했습니다. 제 엄마에게도 이런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전시회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뭐 하는 거야? 가족도 버리고 저러고 다니네. 나이값 좀 하지. 악플이 달렸지만 문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 민준 씨도 문자 씨를 응원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둘의 우정은 계속됐습니다.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문자 씨의 가족들은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우리보다 저 사람을 더 편하게 생각하나 봐.
우리는 엄마한테 뭐였던 거야? 철수 씨는 더 착잡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아내와 전시회에 가본 적이 없었고 커피 한 잔 사주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고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났구나. 개인전이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문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집에 오실 거죠? 글쎄 생각해 볼게. 엄마 없이 명절 음식 어떻게 해요? 제발 와주세요. 문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음식 때문에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이제 주부잖아. 할 수 있어. 엄마처럼은 못해요. 처음엔 다들 못해. 나도 그랬어. 하다 보면 늘어. 문자 씨는 명절에 집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준 씨, 미숙 씨, 그리고 시니어 모임 친구들과 함께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명절도 이렇게 편하게 보낼 수 있구나. 맞아요. 시댁 가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끼리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자유로운 명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아무도 시키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즐겼습니다. 한편 문자 씨의 집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명절 음식을 누가 준비할지 서로 미루다가 결국 배달 음식과 반조리 식품으로 때웠습니다. 엄마 음식이 그리워.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어. 철수 씨는 명절 내내 문자 씨 생각만 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았는지. 명절이 끝나고 철수 씨는 문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자 씨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보. 아니, 문자 씨 할 말이 있어서. 둘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문자 씨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맛있다. 네가 이렇게 커피를 잘 내리는 줄 몰랐어. 당신이 관심 없었을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요? 45년 동안 너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너의 희생을, 너의 노력을. 문자 씨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돼서 다행이네요. 집에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안 돼요. 내가 변할게. 집안일도 나눠서 할게. 너한테 잘해줄게. 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변한다고 해도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의 내 삶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당신한테 미운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은 10년이든 20년이든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 씨의 눈빛은 단호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럼 가끔 연락해도 될까? 당신이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날 존중한다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 살았는지,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자식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영이는 스스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보려 노력했고, 아들 민수는 드디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잘 생각했다. 문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떠남으로써 가족들도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문자 씨는 자신만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가꿔 나갔습니다. 카페에서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를 열어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커피를 가르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하세요.
모델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시니어 패션 브랜드의 전속 모델이 됐고 화장품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캠페인의 얼굴이 됐습니다. 문자 씨는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순자 씨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니며 세상을 넓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70세에 시작한 나의 싱글 라이프 처음엔 무서웠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설렌다. 내일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새로운 걸 배울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후회는 없다. 아니, 딱 하나 좀 더 일찍 시작할걸. 문자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시니어 여성들은 용기를 얻었고 젊은 세대는 부모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자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가예요. 카메라는 문자 씨의 밝은 미소를 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눈빛.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문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하느라 노을을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인생 정말 나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엔 시니어 모임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기.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문자 씨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 아침 누구를 깨워야 하는지, 무슨 도시락을 싸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푹 자고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면 됐습니다. 칠순에 시작한 문자 씨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 그것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